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는 거죠? 좀 머릿속이 좀 많이 복잡하실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종목들이 참, 플러스 계좌를 보여주면서도 기분 좋게 휴일을 보내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힘든 만큼, 네, 저도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공유했던 종목들이 또 잘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참 주식이란 것이 정말 정답이 없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어지럽고 또 혼탁스러운 그런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잘 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네, 그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투심이 위축되고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아실 거죠.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잖아요. 작년하고 다르다. 네, 작년하고 정말 다른 장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뭐 50% 수익이 났든 30% 수익이 났든 뭐 또 많은 또 수익을 가져가신 분이라고 하면 몇백 프로 정도 수익이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작년에 많은 돈을 못 벌었으면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벌었다고 예를 들게요. 네. 3배가 올라서 나의 돈은 3천인데 작년에는 3배가 올랐어. 그 200% 오른 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네. 지금은 3천만 원 중에 30%가 내려가면 하락을 하게 되면 나는 1,000만 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혹은 마이너스 50%가 된다. 그러면 1,500만 원이 손실이 되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네. 내가 처음에 들어갔던 돈과 중간에 또 투입한 돈.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네, 마이너스 몇십 프로만 되게 되면 거의 계좌가 반토막 나게 되는 거예요. 초기 내가 그러니까 그 자본금 대비해서 정말 원하는 수익금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2021년이 계속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네, 욕심을 버리고 또 짧게 가져갈 건 짧게 가져가고 스윙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제 중장기로 공략한 종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엉덩이를 무겁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엉덩이 무겁게 그다음에 긴 호흡으로 그냥 가는 거죠. 중간에 굴곡이 많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뻥 튀었다가 또 팍 내려오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데 그러한 어떤 종목 섹터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다 보면 그래도 연말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 이상만큼의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또 힘내시고 새로운 장 이제 3월 달이 열리면 또 힘차게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말에 한 번 정도는 말썽 구르기 참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공유를 해 달라고 했고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코 평단가 18,300원, 비중 15%, 비중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고체 연료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 고체 연료, 네, 어쨌든 제가 뭐 자세히는 몰라요. 어떠한 재료가 있고 또 어떠한 또 이제 상승 모멘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어떤 미코를 본다고 보면 이전에 만든 그 여기 저점 있죠. 저점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체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라인을 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 네. 라인을 그어 놓다 보면 여기서 만들어진 지금 이런 흐름은 사실 미코가 가진 본질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탄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성장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기 힘든 그때 시기죠. 최근 일주일 동안은 그냥 종합주가 지수가 미끄러지다 보니까 함께 미끄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안정화되면 또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분석해 드릴 것 같은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급격한 하락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온 이 부분이죠. 2, 3일에 확 내려온 부분은 그냥 어떤 본질적인 이 주식에 대한 가치가 훼손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가 지수가 미끄러지다 보니까 동반해서 같이 그냥 미끄러진 것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큰 걱정하지 마시고 미끄러졌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확률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가격대가 높잖아요. 18,300원인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러면 일단 내가 샀던 가격대를 체크를 해보세요. 어떤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과연 여기에서 매수를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제가 이제 한번 설명 드렸잖아요. 미코. 네. 라인을 그어놓고 추세가 이탈되면 여기서 단기 추세죠. 이럴 때는 비중 축소가 맞아요. 15% 들어갔다 하지만 거기에서 반절 정도는 던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던지고 밑에 바닥권에서 하방 경직이 보이는 추가적인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때 흐름을 봐서 여기서 사시든 혹은 이때 사시든 비중을 여기서 덜은 비중을 다시 확대하다 보면 즉 15%에서 7% 던졌다. 그럼 그 7%를 들고 있다가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종목 좀 미코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차트쟁이 심사부가 언급하는 여러 가지 기법, 즉 기술적 매매, 실전 매매 팁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발 이제 공부하셔야 되겠죠. 안 보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필히 공부하시고 그러면 던다는 거죠. 반 덜고 혹은 30%든 일단 덜어야 돼요. 그 현금을 내려올 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시간을 두고 이때 사시든 혹은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적정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더 비중 축소의 움직임이 필요했다. 그리고 비중 확대는 여기에서 하시든 여기에서 하시든 여기에서 하시든 또 올라갈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바닥을 다질 때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 그리고 지금 부분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바닥을 잘 형성을 하고 돌아가는 상황, 즉 MACD가 음에서 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5% 정도는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미코의 이제 재무적인 어떤 부분이거나 악재가 있는 경우에 제가 아직 체크를 안 해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항상 바닥을 잘 다지는 그런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매매, 즉 확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추가 베팅을. 예,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안 하고 있고 31만 5천원 여기에서 매수를 했죠. 가능한 매수는 여기 라인을 그어놓고 그 라인에 근접할 때 혹은 이럴 때죠. 네, 여기는 좀 애매하겠죠. 생각지도 못한 어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가능한 여기에서 매수가 맞아요. 여기 올라갈 때 사지 말고 가능한 이렇게 내려와 줄 때 라인 추세, 단기 추세 근접할 때만 매수한 습관을 좀 가져가 보시면서 투자 비중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를 나의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20%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최대한 25%까지 늘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1억 있으면 2,500만원 정도는 SK이노베이션에 투자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 있다고 보면 여기에서 바닥을 전 다질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61선이 올라온 부분이고 잠깐만. 이 지금 HTS 지금 보이는 게 시스템은 홈트레이드 시스템이죠. 키움 증권이고요. 네, 저는 증권사를 두 개 써요. 키움과 KB 투자증권 두 개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용한 거는 키움 증권 사용하지만, 제가 이거 정말 오랜만에 열어놓고 보고 세팅 다시 했거든요. 대충 했는데 일단 제가 방송하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자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키움이가 내일 저녁 8시까지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막혔어요. 네, 시스템 점검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러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61선 근처까지 혹시나 더 내려와 주면 땡큐하고 전 더 담아가도 될 것이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좀 걸릴 것 같아요. 21선이 위에서 좀 꺾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는 조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장중 또 호재 뉴스가 나오다 보면 다시 한번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죠. 20만원부터 크게 올라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전 심플러가 보는 이 종목의 어떤 기대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목표치는 40만 원입니다. 네, 40만 원. 말도 안 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40만 원이 저는 여기를 이 종목을 리딩하는 주포 세력의 목표 가격대를 일단 40만 원 두고 가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 시간이 가을이 될지 혹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주가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목표 가격은 저는 40만 원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보는 회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네. 성장 가치가 되게 커요. 네, 되게 크고 조지아주에 증설하는 그 공장 자체도 뭐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아마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또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되는 그 정책상 뭐 친환경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넓게 펴다 보면 예, SK 이노베이션이 하고자 하는 게 꼭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해서 뭔가 다른 궁리를 하지 않을까. 저도 뭐 지금 기업에 있는 부분이겠지만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인공위성을 참 태어나 처음인데 인공위성 관련된 극조원 뭐 이렇게 뭐 재질이 있어요. 그걸 또 하게 됐어요.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닌데 웃기잖아요. 네. 이거 참, 네, 이런 말 이렇게 방송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롯데가 말도 안 되게 껌을 팔면, 옛날에 엄청, 우리 어릴 때 껌 팔았잖아요. 롯데 껌. 롯데 껌 하잖아요. 네. 그 껌을 만든 회사가 지금 뭐예요? 네. 롯데. 예, 지금의 롯데입니다. 엄청난 기업이 된 거예요. 네. 뭐 말도 이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단기로 보지 마세요, 절대. 단기 보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돈 생기면, 뭐, 다른 데서 뭐 이제, 목돈이 생기거나, 뭐, 요즘 뭐, 개모임 그런 건 안 하죠. 잘 모르겠는데, 뭐, 적금이 뭐, 만기가 되거나, 뭐, 예금, 부금이든 뭐, 또 다른 돈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준다. 그러면 그냥 묻어둘 것 같은데요. 은행에 묻어두지 말고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성장성이 높은 성장 가치주예요. 성장주, 가치주 전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장 가치주라 생각되는 그러한 종목들에 묻어놔도 되지 않을까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한 종목보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많은 뭐 애청자분들이 문의를 했겠지만 꼭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이 방송들은 다 보세요. 끝까지 다 보시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슷하게 대입을 하세요. 추세 라인 저렇게 긋는 부분이고 매수는 절대 저렇게 올라갈 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성장 가치주라 생각되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눌림목이 주어질 때 네, SK 이노베이션도 똑같지만 기아차,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LG전자, LG, SK그룹주 예, 전부 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그냥 묻어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대한독립 만세? 3.1절? 네. 다들 또 내일 휴일이니까, 3.1절이면 내일 모레인가요? 보면 며칠이지? 오케이, 내일 모레구나. 다들 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도 괜찮은 영상 또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현대바이오 56,200원, 10%. 예, 잠깐만요. 아이고야, 이것도 물렸네. 56,200원. 왜 그래요, 진짜. 56,200원이 또 올라갈 때 샀잖아요. 예. 아니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시가 이하. 그러면 안 사요. 네, 못 사는 거예요. 저도 사고 싶죠.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좀 약간 거래 터지고 꼬리가 달린 건 맞는데, 아직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어떤 상투의 의미라고 좀 보긴 애매하겠지만, 그 다음 날이 정말 중요해요. 가능한 시가가 떠서 가야 되고 여기 보시죠. 거래가 없는 상황이 있지만 지금 꼬리가 달리고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시가가 여기서 마이너스 8%예요. 마이너스 8%인데 정말 효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상으로 올라와요. 즉 고가가 1.8%죠. 일단 수익을 주고 내려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지금 봐집니다. 보세요. 양봉 음료, 양음.
엄청나죠. 네, 세력이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보면 짜증이 나요. 네, 짜증이 나고, 만약에 여기에서 큰 수익을 가져갔든, 여기에 수익을 가져가신 분이라고 하면, 적정 비중은 5일선 매매죠. 네, 적정 비중.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린다더라도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적정 비중, 즉 100% 중에서 30%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5일선 깨지기 전까지. 그게 뭐죠? 5일선 매매 전략, 수익 극대화 전략. 예. 그러니까 말이 그냥 5일선 매매인데 또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심플하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잘 못하면 아니면 분봉 매매를 해서 자꾸 어떤 분봉이 3분봉이 만들어진 파동을 따라가면서 고점 매도와 저점 재매수 그 다음에 한 종목만 팬다. 이놈만 팼다고 하면 또 괜찮은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수익을 가져가신 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수익을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미처 조금 확 빠질 때 좀 탈출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어쨌든 수익권에서 놀아야 돼요.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 좋지 않습니다. 다음 주라 하더라도 한 번 더 급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일단은 관망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바로 돌파하지 못해요. 여기 안에서 놀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고 25,000원대 여기 이께서 한 2배 5만원 네. 아유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성화이텍 욕 나오네요. 18 네. 자, 성화이텍 볼게요. 비중 10%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8,000원대니까 제가 봐서는 만약에 여유가 많다, 현금 비중이 많다, 혹은 다른 데서 뭐 이제 또 다른 현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면 지금 올라간 부분을 거의 다 반납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하방 경직이 좀 나오는 상황이에요. 가능한 5일선을 타고 여기 돌파하고 회복하는 흐름이 다음 주 안에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이제 한 2주간 조정을 보였는데 다음 주까지 조정을 보이면서 바닥을 다진다. 그리고 장중 또 좋은 흐름이었죠. 네, 기아차가 또 이제 애플카 이슈를 타고 한번 뉴스를 타고 또 8%까지 급등을 하면서 같이 고점 1.78% 같이 올라갔다는 것은 뭐죠? 네, 기아차 관련주다. 애플 수혜 종목이다. 그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네. 흐름을 이제 같이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봉이 밀집된 상태에서 지금 브레이킹이 나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비중이 이제 좀 작은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좀 여유가 있으시면 베팅을 해도 60에서 이상 근처입니다. 네, 여기.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 진짜 봉이 밀집된 상태. 여기도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겠죠. 여기에 만들어진 봉의 어떤 밀집도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라갈 건데 이제 비중은 조금 늘리셔야 돼요. 5%라도 좀 늘려보세요. 네. 다른 바이오 종목에 좀 예를 들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죠. 뭐 건 20% 마이너스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섹터 혹은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 50% 손절이에요. 어떤 종목이냐면 똑같이 15에서 25% 레인지 안에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25% 만들어진 그런 종목들을 살점을 좀 떼와서 그런 종목 뭐 30%씩 덜든지 100백씩 덜든지 300씩 들어가는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럼 거기 살점을 여기에다 붙인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예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작업도 해야 돼요. 그냥 이제 뭐 같이 내려왔다고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종목을 발굴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목을 좀 더 되돌아보고 내가 10가지 있든 20가지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서 종목을 압축할 건 충분히 자신감 있게 압축을 한다. 자를 때는 정말 냉정하게 자른다.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야. 끝났어. 이런 개념으로. 네가 나중에 상한가 갈 수 있겠지만 나는 이제 정을 떼겠다. 잘 가라. 나의 자식아.
결혼하고 했으니까 잘 가, 안녕, 빠이빠이 하고 그 눈물을 머금고 보내줄 때는 보내준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못 보내줘요. 왜? 나의 정이 가득 들어갔으니까. 그만 정이 있잖아요. 오랜 기간 들고 있었으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고. 그럴 때는 한 번에 다 자르지 말고 조금씩 여기 조금 떼와서 붙이다 보면 좋은 흐름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실전 매매 그냥 팁이에요. 네. 작은 내공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수록 예, 구독자분들의 청자분들의 어떤 내공이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될 거예요. 휴맥스 뭐야? 심플러 TV 소개. 전기 충전 이슈. 네. 이거는 익절을 하시면 좋았던 종목인데요. 네. 이전에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 종목은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 괜찮다 하겠지만, 여기에 고점을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올라갈 때, 뭐 제가 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일단 상황이 좋다. 그렇지만 갑자기 내려와서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가면 익절이에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수익이 주어지면 사야 되는데 지금 매수 가격대가 언제예요? 매수 가격대가 그게 중요하죠. 6,300원대. 저는 11월 달부터 계속 중장기로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고, 그러면 흐름을 타고 가다가 가능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에서 사면 좋겠지만 지금 그 가격대는 거의 고점으로 올라가는 신고가로 올라간 상황에 또 한 거죠. 그러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갔다면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하고 여기에서 들어간 분하고 여기에 들어간 분이 좀 다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대까지 이탈을 하거나 애매한 상황이 들면 일단 위기 관리를 해야죠. 늦게 들어갔으니까. 맞잖아요. 늦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가능한 빠르게 손절을 하든지, 비중을 축소를 많이 하든지, 추세가 이탈했으니까. 이탈했잖아요. 단기 추세. 흐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했겠지만,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 여기에서도 또 이제, 지금, 721선이죠. 그 721선이 여기 뚫을 때는 강하게 저항라인에 대해서, 이제, 타고 올라갈 때 더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721 타고 내려와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근접할 때는 매도다. 네, 탈출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법대로 하면. 근데 안 하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네. 어떠한 종목이든지 분명히 나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를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만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떠한 종목이라 해도 그래요.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기아차든 다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내려올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끊을 때는 잘 끊으셔야 돼요. 힘내시고요. 애청자분인데 참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흘러내린 부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바닥권인데 이제 꼬리를 좀 달고 있는 부분이고 거래 없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내려온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브레이킹이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잘 반등되면요. 반등하죠. 반등하면 여기서라도 덜어야 돼요. 흐름을 보고 덜어야 됩니다. 탈출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나의 본전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 봉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꼭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5,200원대 들어가셨네요. 여기에 들어가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에 큰 파동으로 올라갔긴 했어요. 다날과 같이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상화폐 자체가 좀 흐름이 안 좋죠. 어떤 테슬라와의 관계도 있는 부분이고 테슬라, 가상화폐, 그 다음에 지급 결제 시스템, 다날, 그 다음에 쿠팡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종목인데 일단 한 번에 큰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거는 참
예, 급등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하고 다시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다시 눌러졌어요. 저도 안타까운 종목인데 일단 이럴 때는 비중을 절대 많이 가져가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10% 비중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5,200원대라고 하면 여기 좀 되겠네요. 네. 5,200원대. 오케이. 비중이 얼마큼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되는데 가능한 이렇게 5일선을 꺾여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분봉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분봉 매매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물려요. MACD 꺾이고 거래 줄고 그 다음에 이도 5일선 따라서 내려오죠. 그럴 때는 항상 빠른 매매를 하실 분들만 급등락이 있는 종목을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소량으로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 내려오는 부분이 아마 여기에서는 브레이킹이 나오지 않을까. 네, 여기에서 여기 고점이죠. 여기에 브레이킹이 나와서 좀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시간을 두고 좀 보세요. 한 달, 몇 달 그랬지? 그건 한 달인가? 한 달. 여기도 좀 오랜 기간인데 그 한 달간 좀 조정을 보내면 다시 한번 여기 어깨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6,000원대까지는 한 번은 더 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흐름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 뭐죠? 네, 가상화폐, 암호화폐 어떤 시장이 좀 더 지금은 좀 흐름이 안 좋지만 나중에 좀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여기에서 조금 더 하방에서 모아가도 될 것 같은데 워낙 좀 이게 확신이 없는 종목이죠. 지금 여기서 약간 복사하면 이 정도 추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추세 보이시죠? 여기를 또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여유가 좀 있으시면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흐름을 보고 저도 장중 흐름 앞으로도 보고 다날 갤럭시아 머니트리 끝까지 놓치지 않고 2021년 흐름을 캐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만 있고 투자 비중만 잘하면 여기 10% 샀죠. 10% 샀으면 나머지 10%를 여기에 사든 뭐 여기에서도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잘 사게 되면 평단가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평단가를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상한가를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려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가능한 반등을 주면 손절을 좀 해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좀 덜어내는 게 어떨까. 다음 주라더라도 흐름이 더 좋아지게 되면 21선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 20에서 근접할 때는 전량 매도, 네, 종목 교체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줄 때마다 매도예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네, 대마 관련 주면 바이든 수혜 종목이라고 하겠지만. 일단 그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보지 마세요. 네, 반등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부강약품, 네, 부강약품은 따로 뭐 언급 드릴 바가 없고요. 상한가 갔으니까 그 다음 날까진 봐야죠. 네, 그래서 가격대를 볼까요? 36,600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36,600원이면 비중이 10% 정도 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샀잖아요. 네, 맞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예를 들면 했는데 내려올 때 매수를 안 한 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기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왜 매수를 안 했어요? 추가 매수? 네, 5%든 10%든 여기 사야죠. 지금 예, 그 10% 샀잖아요. 예를 들 보세요. 그러니까 재료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급등을 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가는 부분. 그런데 여기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던 이거 왜 이러지? 네,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기 가격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추매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끌고 가는 거 맞고 그러면 여기에 36,600원 샀으면 내려오죠. 바닥을 다질 때 10% 더 사죠. 10%. 그럼 평단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 만들어졌겠죠. 평단가가. 그럼 벌 탈출했겠죠. 네. 예. 그런 노력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냥 관심 없이 그냥 홀딩 아닙니다. 재료가 살아있는 것들은 바닥을 다질 때 그 라인 저점을 잘 확인하고 그 저점을 다개월간 지지가 나온다 보면 분명히 이 종목은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매도 안 하실 거면 그냥 관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혹시나 내려와 주면, 다시 내려와 주면 그때는 또 담아야 되겠죠. 조금은 5%라도 더 남든 다른 데 수익을 좀 챙겨서 들어가든, 네.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관망, 네. 수익을 보시고 팔 생각이신 거죠. 네. 손절 안 하실 거면 그냥 관망입니다. 네. 네, 보라님. 신일제약 평당가 22,600원 10%죠. 그러면 제가 기법대로 좀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올라갈 때는 상한가 막 치고 올라가서 힘이 아주 많이 빠진 종목이고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 헤드앤숄더죠. 어깨 부분까지 와서는 이제 거의 한 차례 큰 시세가 마무리된 종목, 그리고 내려오고 쭉 내려오고 여기서 횡보 등락했다고 다시 2차 흐름, 여기서 또 횡보하겠죠. 횡보했다가 조금 더 올라가 주면 본전 가격대까지 보지 마시고 그대로 탈출입니다. 네. 뭐 다시 나중에 이전처럼 상한가 치고 올라가겠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세력 종목이지만, 그러나 그런 큰 희망을 갖지 마시고 가능한 여기, 네, 근접하게 되거나 혹은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면, 이 정도라도 2만원대까지라도 반등이 나오면 전 탈출을 하길 원한 종목이고,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요. 네,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자를 때 잘라야 돼요. 이게 라인을 잘 그어놓고 추세 이탈되면 그냥 던져야 돼요. 예, 던지지 않으면 이렇게 내려와요. 엄청나죠. 하락 계속됩니다. 잘라줄 때는 무조건 자른다. 심플러가 좋다 하든 그 어떤 전문가가 뭐 2배, 3배 간다 하더라도 절대 따르지 않는다. 기법대로만 한다. 차트대로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반등 주면 또 기대하지 말고 더 가겠다 하지 말고 그대로 자른다. 네. 그렇게 보세요. 다음 종목 솔루엠 평단가 29,200원, 비중 24%. 네, 솔루엠 볼게요. 비중은 적절한 것 같고요. 29,200원. 비중을 더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잘 타고 가는 그 흐름을 타고 가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29,200원이면 여기죠. 네. 라인이 보자. 29,200원. 뭐 이 정도 되네요. 네. 가능한 이제 양봉을 3개 만들고 5개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가능한 5일선 근접, 그리고 단기 추세를 그려놓고, 네, 단기 추세를 그려놓고 여기를 벗어나면 그냥 칼손절이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칼손절. 아니면 예, 여기서 비중을 줄이던가. 어쩔 수 없습니다. 줄일 때는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내려와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고, 일단 솔루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더 관련 뉴스 챙겨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또 시장의 평가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기 위한 시간이 이제 2월부터인데 한 3개월 안에, 뭐 한 달 지났으니까 3월이든 4월이든 바닥을, 쌍바닥을 그때 이제 만드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여기 어떤 그 시가죠. 여기까지는 한 번은 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많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도 24% 맞네. 비중 조절했어야 돼요. 여기서 반을 덜고 반만 들고 간다. 네, 반은 나중에 다시 추매를 하든지 물을 타든지 뭐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니까 네, 일단은 뭐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인프라웨어 3020 30% 비중이 엄청 많은 부분이고요. 개별 종목은 10%, 그리고 하단 근처까지 내려오니까 여기서 올라갈 확률도 높겠지만 내려갈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신 부분이고, 제가 장중에 공유드렸던 부분, 장중에 제가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유드린 종목은 항상 수익이 발생되면 익절하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때 말씀드렸죠. 말씀드리고 한번 쭉 뽑고 난 뒤에 거의 고점대 부분, 이전 이게 여기까지죠. 여기 고점까지 갔을 때는 매도권이 맞고요. 여긴 절대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올라가면 그냥 보내준다. 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보내줘야 될 부분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은 아주 작게 들어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물려 있잖아요. 30%가 참 많은 비중이에요. 이게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중기를 보면 여기에 한 번 파동이 생겼죠. 파동, 작은 파동, 또 중간 파동, 마지막에 한 번에 더 이렇게 파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기 말도 없이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다시 매수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네. 저점에 와서 또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매수의 가격대로 보는 거죠. 올라갈 때는 안 봐요. 예. 올라갈 때 매수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흐름을 보고 전고점 돌파할 때 짧게 들어가서 먹고 빠지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 여기서 사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 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젠 전고점을 보고 짧게 먹고 나오는 종목이지 그냥 들고 이렇게 고점에서 공략하는 종목은 아니다. 지금 약간 이제 타이밍을 조금 놓치셔가지고 좀 잘 3020원 죄송합니다. 3200원 맞네. 죄송합니다. 3020원이구나. 그래도 고점이기 때문에 좀 비중은 많은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뭐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좀 만들어서 하방 부분에서 좀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시세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에 더 파동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텔콘 RF제요. 웅수님 이거 그때 잘라야 되는데 왜 안 잘랐어요? 네, 그러니까 반등할 때 잘라야 돼요. 지금 또 추세 여기 그어 보면 보세요. 여기 추세 그을 수 있거든요. 여기 추세 딱 라인을 그어 보면 여기도 이탈하게 되면 바로 잘라야 돼요. 여기서. 네, 8,490원 20%. 여기서 잘라야죠. 안 돼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손실 본다 하더라도 버려야 돼요. 아니면 언제까지 들고 있으시려고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번쩍번쩍하면, 중간에 또 번쩍번쩍하면 무조건 더 세요. 네, 비중을 줄이든가 이제 손절을 해야 됩니다. 다른 종목 이동.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SK가스. 10만원, 비중 20%, SK가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지수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게 약간 꺾여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지금 이 종목은 한 번에 시세가 잘 타고 올라갔던 상황, 그리고 횡보등락하고 저점을 잡고 이탈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죠. 이렇게. 흐름 자체가 20일 꺾여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등 나오면 돼요. 반등 나옴에도 이렇게 고점을 크게 형성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흐름이죠. 추세 우하향의 종목은 공략을 하지 않는다. 네, 보지 않습니다. 들어가 중간에 매수도 하지 않고요. 예, 저는 차법이란다. 차트대로예요. 차트 기법대로. 네, 이런 우하향의 종목은 아무리 누가 좋다 한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나의 것이 아니고 그냥 공략을 하지 않는다.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번쩍할 때는 바로 매도, 번쩍 매도, 번쩍 매도, 또 번쩍 매도. 번쩍한 매도예요. 네, 탈출한다.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콤텍 시스템. 콤텍 시스템 투자 비중 이제 10%고 화상회의 관련 1,800원 위에죠. 네, 위에서 일단 사신 거죠. 가능한 매수는 뭐죠? 하단에서 사고 내가 샀던 가격대를 이탈하거나 5일선 이탈이면 들고 있지 않는다. 혹은 비중을 많이 확대한다. 그리고 21선 이탈되면 또 비중 축소한다. 확대가 아니고 비중 축소한다. 맞죠? 네,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을 다져가는 상황은 맞아요. 이전에 만들었던 장대 양봉의 중심이죠. 네, 여기 중심에서 지금 브레이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번쩍한다. 네, 거래 한번 터졌죠. 네, 거래 아직 세력은 좀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번쩍하게 되면 그때 보고 비중을 좀 줄이세요. 이때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좀 이제 가져가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10%죠.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럼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컴텍 시스템 자신이 없고 그런다 여기에서 더 내려갈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721선 저 밑에 보이죠. 네, 721선을 또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평단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끌고 와서 번쩍하면 매도를 하시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나쁘지 않아요. 예, 하반 경기 좀 강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오니아 5%.
투자 비중 5%죠. 네, 바이오니아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저는 접하고 있는데 제가 따로 공유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매수 가격은 지금 22,900원, 거의 23,000원이라 볼게요. 여기 가격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5% 비중인데, 그러니까 내려올 때 사신 건지 올라갈 때 사신 건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돼요. 아마 11월 달에 내려올 때 이렇게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부분이죠. 이때 좀 흐름이 좋을 것 같다로 샀다가 또 11월, 12월이면 진단기때가 잘 갈 줄 알았는데 계속 내려갔죠. 네. 그런데 지금 하반 경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왜냐하면 여기 고점 보시죠. 고점과 지금 이 최근의 저점, 지금의 저점이 거의 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매를 해도 된다. 네, 추매. 비중이 작으니까 가능해요. 추매를 하시고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바이오니아가 진단키트로 관련 종목이네요. 그런데 뭐 하고자 하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두고 보자. 많이 기다렸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월 기다렸죠. 앞으로 4개월만 더 버텨보면 어떨까요? 예, 좀 싸가지가 없나요? 네. 예. 좀 버텨보죠. 네. 지금 121선 내려오잖아요. 이게 내려와서 이평선의 밀집이 만들어지는데 2달. 그 다음에 재료가 터질 만한 그런 뉴스가 응집되는데 2달. 그리고 정말 확장이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가을. 이번에 가을이 오면 또 어떠한 또 흐름이 또 바이오 종목들 또 진단키트들도 한 번은 더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열심히 다져가고 있어요. 뭐 CJN도 그렇고 바디텍메도 그렇고 다른 진단키트 뭐 앤디포스도 그런 부분이고 바이오니아 막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대로 끝날 만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지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비중이 5%이기 때문에 5% 정도의 비중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짧게 본다고 하면 사서 갑자기 장중 급반등이 나온다. 번쩍한다. 그런데 MACD가 음이다. 그럴 때는 바로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지나서 그래도 단 1%라도 수익이 나면 파세요. 네. 그런 전략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5% 비중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알체라. 네, 15% 35,650원. 오케이. 15% 비중 괜찮습니다. 그리고 35,650원. 이때 사셨나요? 조금 이렇게 눌러졌는데 저는 21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많이 드렸죠. 디테일한 부분은 또 오전 영상에 제가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알체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어떠한 기업인지, 어떠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 보시다 보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여유 자금이 좀 생긴다 보면 내려줄 때마다 저는 좀 담아갈 종목이 되지 않을까. 21선 이탈한다 하더라도 여기 3만원대까지는 뭐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또 괜찮아요. 네, 아시죠? 어떤 재료인지. 끝까지 중장기로 보세요. 중장기로. 네. 그러니까 지인분들 중에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을 하든 전문가들 좀 공통의 어떤 표현 방식을 보면 웬만 그냥 말하기 애매하거나 뭐 이런 성장주, 가치주 설명을 할 때 그냥 애매하면 그냥 들고 가세요. 예,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좀 웃겼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내과든 이제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전문 이제 인이죠. 네, 그런 닥터 분들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애매하면 이런 말 하죠. 네,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 결핍 때문에 지금 뭐든 염증이 생겼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정말 진짜 디테일하게 뭔가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많겠지만 일단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고 바라봤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른 거죠. 그러면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생각을 했겠죠. 이놈은 단기야. 이놈은 스윙이야. 이놈은 중장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고 내가
매월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나는 너를 담을 거야. 그러한 종목을 분명히 내가 공략을 할 때 선택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장기로 가야 될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할 거, 그리고 초단타도 있겠죠. 네. 그렇게 꼭 정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은 저는 길게 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또 설명을 더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가요, 이거. 나중에 갈 거예요. 자, 일진홀딩스. 보자. 위에는 한국전력. YGM 게임. 이까지만 또 하고, 일단은 1부는 마치고, 2부는 제가 다른 영상에 또 남겨드릴게요. 또, 잠깐만 볼게요. 보자. 뭐지? 일진홀딩스. 큰일이네, 이거. 네. 오리아나 FDA 호재 이슈로 샀는데. 근데 호재 이슈가 있는 건 맞는데, 왜 이때 사요? 예. 이때 사지. 이때 사거나, 아니면 사지 말던가. 들어가지 말든가. 그리고 내가 샀다 하더라도 갭 하락이 나오면 뭐예요? 바로 던진다. 바로 던진다.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리면 그 어떤 시세가 시작했던 그 가격대만큼 내려온다는 거죠. 쭉 올렸다가 쭉 뺐죠. 네. 공략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들어가셔도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네. FDA 호재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 손절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더 들고 와야죠. 들고 하다가 급반등이 나오면 그때 뭐 이렇게 6,000원대든 덜어야 됩니다. 네. 물려있어. 참 힘드시겠다. 자, 힘내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거기에서 내가 잃은 지금 10% 비중에 대한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반토막 난 것 같은데, 손실분을 만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가 있죠. 내가 다른 90% 비중 혹은 70, 80% 비중에 대해서 여기에서 내가 잃은 돈을 다른 종목들에 벌었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반등하게 되면 빨리 덜어버립니다. 다른 종목 열심히 했으니까 덜어버리고 가능한 여기서 돈을 찾으면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서 뭐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노력을 더해서 끌고 가는 전략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네. 한국전력. 네. 전기료 인상 시기에 구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이고 26,650원이면 그 여기죠. 네, 여기 가격대인데 21선 이탈되면 들고 있지 않아요. 바로 칼 손절 혹은 칼 익절을 하고 내려온 부분이고, MACD가 음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매수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더 작게 혹은 빨리 덜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왔는데 아마 바닥을 다져간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몇 달 지나면 아마 여기에 추세를 보고, 네, 본전 가격대가 안 온다 하더라도 이제 25,000원 짧게 보면 여기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721선 타고 이제 잘 갔죠. 근데 여기를 지키지 못하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721선을 터치할 수 있는 흐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뭐 빼야 될 돈이 아니라고 하면 한 번 더 끝까지 지켜보다가 720이 계속 내려갈 거거든요. 그 내려가서 몇 달 뒤에는 한 26,000원 혹은 2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비중을 이제 더 지거나 이제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한 번 급등했던 종목이 있고 721선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를 지지하고 며칠이죠? 1, 2주 안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고 MACD가 음으로 꺼진다 보면 공략을 하지 않는다. 네, 나의 종목이 아니다 생각하고 공략하지 않거나 공략했다 하더라도 칼 손절, 빨리 그냥 덜 때는 황금선 깨질 때는 들고 있지 않는다. 추세 이탈이죠. 네, 여기서 짧게 보면. 선을 항상 그으세요. 여기 선을 긋고 여기도 선을 긋고 이탈이죠. 예. 여기서 매도, 아니 매도 들어가지 않는다. 예. 보지 않습니다. 기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보자. 그 다음 종목 YGM 게임즈 20% 적자. 네, 적자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답을 달아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좀 지금 깊게 보는 종목이고 재료는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기본적 가치로 올라갔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가치, 그 성장 가치를 보고 공략한 종목도 있고 단기 어떤 제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 급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들어가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2021년도 새롭게 어떤 큰 테마를 가지고 급등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의 생각이 들어서 공략한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근데 평단가 보자. 볼게요. 자, 2170원. 오케이. 네, 평단가가 2170원이죠. 여기서 좀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전에 YGM 게임즈는 좀 실적 모멘텀을 올라갔던 종목은 아니고, 이번에 이제 다들 아시죠? 메타버스 어떤 테마를 타고, 이제 오큘러스2, 또 페이스북, 이제 VR 장비의 컨텐츠, 장비가 있고 그런 어떤 기기의 좋은 컨텐츠죠. 네, 어떤 가상현실 또 어떤 증강현실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컨텐츠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 또 1, 2등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대상으로 괜찮다라고 좀 공유를 드렸던 바고 내려온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하면 IT 쪽에서 이 종목은 내려와 줄 때 제가 다른 종목의 수익이 나면 바닥권에서 좀 잡으면 어떨까 계속 추매를 하고 싶은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 종목에 하나가 있고 또 IT 쪽에서는 제가 YGN 게임즈도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20에서 타고 이렇게 가죠. 크게 뚫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720에서 터치를 하고 또 뭐죠? 네, 이전 흐름 봐야죠. 이전에 고점을 만든 그 가격대랑 그 근접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격대죠. 여기 고점, 그 다음에 이제는 고점이 아니라 고점은 여기고 지금은 그 고점이 지금의 저점이 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매를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네,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말고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더 잡아가는 전략은 저는 괜찮다. 뭐 시간의 문제인데 한 달이 걸릴지 뭐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전에 뭐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유진 로봇이든 뭐 아남전자든 한 번에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렇듯 지금 YJM도 게임즈도 아마 여기서 바닥 좀 다지고 다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은 제가 또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겠지만 좀 짧게 좀 심플러 파이드해서 네, 좀 간략 압축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가능한 많은 종목들 상담 에 대한 제 투자 의견을 또 남겨드릴게요. 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또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처음 보신 분이라고 하면 구독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